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신체적인 가혹 행위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이고 저차원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인 폭행 및 상해의 사례를 지금부터 저와 살펴보시겠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발길질 등 폭행하는 동영상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한 여학생이 교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길질이 쏟아집니다.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해 여학생 2명은 각각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습니다. 근처 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이 자신들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폭행을 말리지 않은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에 저 신고가 접수돼서 우리가 오후에 그 애들 신병 확보해서 조사 중이에요. 2명이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이 됐고, 근데 그 2명 중에서 1명이 이제 폭행도 했고 또 촬영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 보신 사건은 얼마 전, 그러니까 2017년 3월 6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은 여중생이었으며 가해 학생 2명은 각각 여중생, 여고생이었습니다. 이 둘은 무슨 이유에서 피해 여중생에게 이토록 무자비한 행동을 했을까요? 경찰이 가해 학생을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을 험담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들은 화가 났고 저렇게 무릎을 꿇려가며 손찌검과 발길질을 해가며 그리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물음에 대답한다. 대체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어른에게 벌을 받을 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요새는 가정에서도 이런 체벌은 하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청소년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가 이들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학생이 교사에게 맞아 귀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례적으로 교사를 바로 고발 조처했습니다. 한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다 복도로 나옵니다. 뒤따라 나온 선생님, 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교실로 들어가려던 다른 학생들도 줄줄이 복도에 서서 머리를 맞습니다.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늦어서 잘못한 거니까 가만히 그냥 듣고 있었는데 와우래요. 가니까 이제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때리셔서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그런 다음에 뒷머리를 잡으시고 제 따릉이를 때리셨어요.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 기초능력 평가가 있던 날, 시험 시간이 늦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얼른 그 시험을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매몰된 것 같아요. 마음도 바빴고. 이는 학생끼리의 폭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요즘 들어 교사의 생활지도에 있어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추세인 만큼 학생들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싸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건이 싸다도 아니고 입이 싸다도 아닌, 저지른 일 따위에 비추어서 받는 벌이 마땅하거나 오히려 적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특히 학교 구성원 누구도 맞아도 싼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학생끼리도 나아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